예, 안녕하세요. 청책이 거의 없어가지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8시 55분까지인가요? 제 발표. 예. 제가 원래 제목 좀 달라지긴 했는데 뭐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심층 강화학습이라고 AI를 활용해서 정량적 수처리 수업은 MCDI의 자율운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연구고요. 저는 조경화하고 문학과 심재규학생, 키스트 소문학사 이렇게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담스라는 분이 작년에 발표한 논문 내용을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엔지니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플랜트가 있으면 액션을 취하죠. 그러니까 공정 제어 인자를 이렇게 액션을 취하면 이게 이제 피드백을 센서를 통해서 그 엔지니어가 이제 받게 되는 거죠. 내가 액션을 취한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공정에서 효율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량화할 수가 있고 또 나름대로 반성을 하겠죠. 이게 잘한 짓인지 아니다 잘 못하는 짓인지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할 텐데 그 AI로 활용한 그 심층 강화학습이라는 건 이제 요 에이전트가 요 엔지니어를 대체하는 이 에이전트가 기존의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딥 뉴럴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딥이라고 이름이 붙인 건 이제 에이전트가 딥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이전트와 인바이러먼트가 있습니다. 그 인바이러먼트는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공정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은 좀 케미칼 공정이긴 한데 이게 수처리 공정이 될 수도 있고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여기서는 뭐냐면 기존에 이제 공정에서 똑같이 일어났던 거를 컴퓨터상에서 에이전트가 자율적으로 액션을 취하고 공정인들에 대해 액션을 취하고 그거에 따라서 스테이트와 리워드를 다시 피드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리워드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화하려고 하는 목적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정 효율이라든가 생산량 이런 것들을 리워드로 받게 되는 거죠. 에이전트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 리워드를 맥시마이즈하는 쪽으로 최대치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이 액션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정 제어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리워드를 최대로 치를 끌어올리려고 이제 액션을 계속 취하게 되는 거예요. 스테이트는 말 그대로 이 인바이러먼트의 현상, 유입수라든가 유출수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제어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 결과나 아니면 어떤 컨디션이라는 어쨌든 리워드를 스테이트 기반으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심층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일련의 과정, 그러니까 실제로 엔지니어가 공정을 돌리는 일련의 과정을 컴퓨터가 대신하는 에이전트가 대신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이제 공정을 자체를 이루할 수 없으니까 실험실에서 이렇게 CDI 실험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컨트롤하고 실측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커런트도 바꿔보고 볼티지도 바꿔보고 플로레이트도 바꿔보고 그리고 공정 조건을 이제 매뉴얼하게 이제 바꾸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인공지능이 알아서 유령도 조절하고 커런트도 조절하고 볼티지를 조절하면서 리워드나 스테이트를 그 즉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로 했을 때 이런 리스폰스가 오는구나. 아니면은 커런트를 이 정도 줬을 때 이 정도로 오는 커런트 볼티지 이 정도 줬을 때 오는구나. 사람이 인지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인지할 수 있도록 뉴럴 네트워크가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 이렇게 에이전트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 얘가 액션을 취하는데 커런트나 아니면 컷오프 볼티지 아니면 플러싱 이런 것들을 제어하기 시작합니다. 액션을 취하고 이렇게 하면은 CDI가 에 따라서 이제 퍼포먼스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리워드를 세팅을 하는 건 뭐냐면 TE라고 그냥 서버다이나믹 에피션시라고 연력학적인 에피션시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워터 프로덕션, 그 다음에 유출수의 농도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리워드에 해당되는 부분들
스테이스 말 그대로 이제 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유출수의 농도, 유입수의 농도, 뭐 오퍼레이션 타임, 뭐 파울링 티크니스. 왜냐면 일렉트로드의 공정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 전극에 이제 불순물들 파울링이 생기는데 그 파울링이 그것도 제어를 그거는 제어 우리가 그걸 없애야 되긴 하는데 플러스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그거는 스테이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액션에 따라서 리워드가 어떻게 세팅되느냐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인바이먼트를 사실은 저희가 지금은 이 컴퓨터랑 직접 장치랑 연결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장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치하고 실질적으로 AI를 직접적으로 연결해가지고 이 장치를 그 자율적으로 운전하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몇 년 한 작년부터 연구했던 경우는 장치를 직접적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이 CDI 실험에 해당되는 그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장치에 대한 뉴메리컬 모델을 만들어서 수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이 인바이러먼트를 제체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에이전트가 액션을 주면 실제 그 장치가 리스폰스를 줘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 연구했던 부분은 액션을 주면 모델이 이 CDI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 모델이 리스폰스를 주는 형식이 되게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실제 장치를 만들고 실제 장치를 연결했기 때문에 조금 다를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CDI가 MCDI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희가 조금 다르게 했던 거는 뭐냐면 저희가 MCDI 모델에서 파울링 티크니스를 보기가 실시간으로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면 아시겠지만 이거 이렇게 캡으로 이렇게 딱 밀봉되어 있는 상태여가지고 일렉트로드 안에 일렉트로 서페이스에 뭐 파울링이 생기는 거를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가 없었는데 저희가 조금 이렇게 윈도우를 만들어가지고 좀 특별하게 제작된 CDI 스타일을 가지고 이제 광학 장비로 이제 일렉트로드의 서페이스를 계속 이제 측정할 수 있도록 공정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얘가 움직이는지를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CDI 모델을 약간 정교학적인 모형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엘레멘트별로 일렉트리컬 포텐셜을 계산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걸 이해하는 건 이걸 이제 제가 시메트리하게 일렉트로드 중간을 통해서 스페이서를 기준으로 해서 시메트리하다는 가정하에 반쪽만 이제 셀 포텐셜을 계산하고 곱하기 1을 해서 전체적인 셀 포텐셜을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스페이서 채널에서의 포텐셜 이렇게 포텐셜을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멤브라인하고 그 다음에 스페이서 사이가 도넛 포텐셜을 기반으로 해서 계산을 했고요. 일렉트로드하고 멤브레인과 일렉트로드 사이를 도넛 포텐셜을 했고요. 멤브레인에 해당되는 포텐셜 드랍을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일렉트로드에서는 일렉트로드 포텐셜을 계산했는데 기존에 있는 게 이제 기존에 다른 건 뭐냐면 대부분의 이제 이론적인 모델들이 파울링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의한 포텐셜의 그 드랍을 계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파울링을 측정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정보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파울링에 해당되는 포텐셜을 같이 고려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어에 해당되는 거, 그다음에 스타드에 해당되는 일렉트리컬 포텐셜의 이제 차이들을 계산을 해서 수치적인 모형을 저희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희가 좀 테스트를 한 거는 휴밍 레이어, 그러니까 지금 유입수에 이제 약간 플루턴트가 휴믹 엑시드, 올게링 에러가 좀 있다는 가정하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휴믹이 없을 때 또는 휴믹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실험도 하고요. 실험도 이제 뭐 볼티지나 아니면 배터리 사이클릭 에너지나 뭐 이런 것도 보고 컨덕티비티도 보고 그 다음에 모형을 이런 식으로 민감도 분석, 그 다음에 파이부터 최적화, 그 다음에 해당되는 MCDI 트랜스포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시대에 그러니까 휴믹이 있을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파울링이 이제 있기 때문에 포텐셜이 달라지고 퍼포먼스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이제 CDI OCT로 광창비를 이제 도용했고요. 그 다음에 민감도를 분석하고
파라미터들을 좀 더 보강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모델을 이렇게 MCDR 모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델 결과에 해당되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지금 보시면 요거는 이제 파울링 레이어가 빨간색이 이제 모델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 파란색이 휴밍 레이어가 있는 부분이고 검정색이 휴밍 레이어가 없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실측값이 지금 여기가 조금 분명해 보이게 되는데 차이가 좀 보이게 되는데 휴믹이 있으면서 좀 비हे비어가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 좀 보시면 살짝 왼쪽으로 티투드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사진 중에는 좀 빨리 이제 떠오르는 현상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휴믹이 있으면서 조금 빨리 공정이 한 사이클이 끝나고 반 사이클이 끝나고 다시 커드포 볼티지에 따라서 다시 이제 농도가 다시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이 빨간색 같은 경우는 휴믹 엑시드를 고려하지 않은 모형이기 때문에 이 휴믹 엑시드를 고려한 실측값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검은색 부분들은 휴믹 레이어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이론적인 모형들이 잘 이거를 모의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 저희가 그 휴밍 레이어에 해당되는 파울링에 해당되는 포텐셜을 집어넣어서 이제 계산했던 부분이라서 실측값과 굉장히 잘 맞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측값 파울링 레이어가 있건 또는 없건 간에 이 유메칼 모델이 유동적으로 그 파라미터를 조정해서 이렇게 모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럼 이 시스템 어디다가 활용이 되냐? 아까 말씀드렸던 요 인바이러먼트가 됩니다. 실제 장비가 아니라 지금 모델에 따라 좀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이 모델을 집어넣어서 이 에이전트가 이 모델을 어떤 식으로 이제 가지고 노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리워드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연산 과정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이제 기존 에이전트의 네트워크가 다양하게 있는데 PPO2라는 좀 많이 활용되고 있는 에이전트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에이전트를 트레이닝하게 됩니다. 트레이닝한다는 건 뭐냐면 이 에이전트가 자기가 알아서 공정을 계속 트라이 해보는 거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다양하게 해본다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리워드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리워드는 실질적으로 효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생산량을 어느 정도 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리워드가 컨버지가 되느냐, 수렴하는지, 그렇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취득하는 리워드를 가질 수가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테스트를 해봤는데 컨트롤에 이제 조금 약간 제약 조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생산량이 너무 적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 볼티지가 넘어간다든가, 그래서 컨트롤이 어느 정도 저희가 주어진 조건 안에서 얘가 잘 돌아가면 끝나는 것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조건에 따라서 만족하지 못하면 이제 다시 에이전트 트레이닝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에이전트를 설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색깔은 이거는 이제 프로덕션 입장에서 아니면은 효율 입장에서 CDI 공정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이론적인 값을 저희가 설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게 이제 이렇게 색깔은 어떤 그 커런트에 따라서 이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에너지 에피션시 또는 이론적으로 계산될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이제 생산량,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볼티지마다 이렇게 계산을 커런트에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저희가 여기 지금 도시로 다스려 보이시는 거는 실제로 저희가 이런 심층 강화 학습을 통해서 얻은 결과인데요. 여기가 저희가 리워드를 세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리워드가 지금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에피션시를 중요시하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프로덕션을 조금 더 중요시하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실제 공정이 에이전트가 프로덕션, 그러니까 에피션시에 조금 더 세팅하게 되면 이런 식의 실직 공정들을 유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에피션시를 조금 더 추구하고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들을 내는 걸 볼 수가 있고, 프로덕션을 조금 더 치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가지고 프로덕션을 조금 더 많이 내는 쪽으로 이 AI가 공정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 보면서 이제 어떻게 리워드를 세팅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슬라이드가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슬라이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이제 리워드가 그러니까 트레이닝 진행되면서 AI가 뱉어내는 이 리워드의 어떤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피션시랑 프로덕션 양이나 에피션시를 기준으로 해서 트레이닝 되면 될수록 리워드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세츄레이트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은 우리가 더 체력하게 공정을 이룰 수가 없겠구나라는 것이 요즘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제로 트레이닝이 뭐냐면 전혀 트레이닝이 되지 않은 에이전트고요. 이거는 마지막에 트레이닝 된 에이전트입니다. 이 파울링 레이어 티크니스를 보시면 전혀 트레이닝가 안 된 거는 티크니스가 굉장히 높아도 지금 높은 상황에서 공정을 유지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잘 트레이닝 된 놈은 뭐냐면 절대로 엄청나게 높은 티크니스를 허용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적절할 때 잘 티크니스를 제어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에피션트 입장에서도 4 정도, 한 5 정도의 효율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에이전트 잘 트레이닝 된 거는 한 6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에너지 에피션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에이전트를 신축 강화학습을 통해서 같은 공정이지만 효율을 이렇게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1분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이제 기존의 멤브레인 똑같은 거를 멤브레인 공정에서 똑같이 이제 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고요. 그래서 멤브레인 공정에서 피드 프레셔나 플로레이트나 다양한 공정 인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공정 최적화시킬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다 필요 없고 이거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에너지 에피션시입니다. 그러니까 톤당 생산하시는 에너지 에피션시인데 실제로 굉장히 이 강화학습을 통해서 실제 공정은 이렇게 되지만 강화학습을 통해서 굉장히 에너지 에피션시를 에너지 컨섬션을 굉장히 줄일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추가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고요. 네, 제가 자장을 하면서 첫 번째 발표를 했는데 시간이 지금 그러니까 너무 일러가지고 많은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신축 강화학습이라고 일단 저는 잘 모르니까 기초적인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신축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러면 이게 어떤 모델 자체, 어떤 알고리즘 자체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실시간으로 이 시스템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다시 받아서 피드백으로 활용한다는 그 개념이 신축 강화학습인 건가요? 예, 사실 그거는 그게 이제 그죠. 근데 이게 제어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액션을 취하고 이제 피드백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은 다시 다른 액션을 취할 때 얘가 뭔가 판단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룰 베이스드는 우리 가지고 있는 로직이나 우리가 세팅해놓은 가버넌 이케이션을 통해서 계산한 다음에 다음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AI를 이용한 신체 강화학습은 뭐냐면 이 과정이 뉴럴 네트워크가 대신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에이전트가 뉴럴 네트워크인데 얘가 그 리스폰스를 그러니까 어떤 액션을 취할 때 어떤 반응이 온다라는 그런 펄리시를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버니케이션이 아니라 뉴럴 네트워크 기반으로 그 연산을 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리죠. 근데 뉴럴 네트워크를 하더라도 얘가 그걸 판단을 하려면 뭔가 기초적인 뭐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서 제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모델을 저희가 실험 기반으로 해서 모델 세팅을 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델을 만들고 모델이 없이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예. 그럼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처음에 데이터는 어디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실제 이 시스템에다가 실제 이 시스템 컴퓨터 연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얘가 랜덤하게 이 공정을 오퍼레이션을 합니다. 우리가 그 랜덤하게 하긴 하지만 우리가 그 어느 정도 레인지를 세팅할 수 있거든요. 커런트 볼테이지는 여기는 넘지 말고 커런트는 여기는 넘지 않는 데서 네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처음에 랜덤하게 공정 조건을 쫙 뿌려서 다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자기 이렇게 되면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면서 얘가 인지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네. 그럼 다음번에 했을 때는 이 조건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아까 트레이닝 전혀 안 한 거하고 라스트 이렇게 트레이닝 한 거랑 비교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 처음에 트레이닝 하나도 안 한 거는 그러면 얘가 전혀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나온 결과인 거죠. 예.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계속 왜냐면 이 워드가 지금 보시면 이 정도 처음에 이 정도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랜덤하게 뿌렸을 때 이 정도 상황이었는데 계속 트레이닝 되면서 이 워드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여기서 세츄레이션 여기서 이제 거의 변화가 없는 수준이니까 처음에 이 상태와 이 상태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연속적으로 아까 심층 강화성 연속으로 계속 이제 피드백을 주고 이렇게 거기서에 따라서 리워드를 보고 또 이렇게 오퍼레이션을 액션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냥 이미 빅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모델 하나를 만들어 놓고 돌리는 거하고 저렇게 심층 강화 학습을 하고 비슷한 정도의 학습을 한 다음에 돌리는 거하고 비교를 하면 이게 더 낫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정확히 질문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 이 결과도 사실 모델을 데이터 기반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한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실험한 자료가 여기 55분까지 1분 남았습니다. 실험한 자료를 기반으로 이제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 만들어 놓은 걸 기반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결과를 얻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게 뭐냐면 실제로 이 장비를 저희가 이 장비를 실질적으로 AI하고 연결해서 할 경우는 또 모델과 실제 또 장비의 리스폰스가 완벽하게 또 맞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그러니까 실험실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실제 가깝게 하려고 이 현타하고 이걸 이제 연동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장치라면 약간 딜레이되는 것도 있지 않나요? 저도 그거를 얘기를 해봤는데 리스폰스 굉장히 저도 이것 때문에 전자하시는 기계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리스폰스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크게 문제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또 질문이 없으시면 제 두 번째 연사분